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학생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입시 정보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기억하십니까? 예, 첫 번째는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정시전형까지 모든 전형에 모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바로 모의고사였죠. 우리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시에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총 14번 보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를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생활기록부의 관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 우리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그 구성 항목이 총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적학적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출결 상황은 입시에 반영이 돼요. 다만 무단 결석인 경우에, 무단 지각이나 무단 우리가 조퇴, 조퇴는 무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 처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빠지는 경우, 병결로 빠지는 경우는 입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내외에서 각종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는다, 장려상을 받는다, 자,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재는 돼요. 생기부에 기재는 되는데 대입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격증이나 인증 취득사항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목고에 다닌다거나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특별 전형을 지원하지 않는 한. 자, 그 다음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라고 하는 것은 2024학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1호부터 9호 조치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요즘은 수시와 정시에서 부적격 처리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학교폭력과 연루된 학생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6번과 7번 항목이에요. 우리가 줄여서 6번 항목을 창체라고 하죠. 창체에 보면은 원래는 자율활동인데, 여러분 학년에 해당되는 1년 선배들부터 새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자치활동이라고 해요. 보통은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학생의 활동이라든가 또는 학급 내에서 1인 2역을 담당한다거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 내에서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재가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아리 활동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가장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전공과 관련해서 가장 깊이 있는 실험과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로 활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500바이트가 우리 한글로 보면 500자 정도가 돼요. 2100바이트가 700자인데 진로 활동만 700자고 전부 다 500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내용, 분량 면에서는 가장 많은 내용이 기재가 되고, 또 실제로 최근에는 이 진로 활동이 과거에는 한 학교의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들이 공동 참여하기 때문에 뭐 A 학생이나 B 학생이나 같은 학교에 다닌다면 이 진로 활동의 부분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본인의 특색을 가지고 본인 진로와 관련해서 심화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그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다른 항목이 바로 진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항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내신, 과목 이수 및 성취 현황이 바로 내신이에요. 내신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수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과세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새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2028학년도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2029학년도죠. 28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부터는 매 학기 과세특이 500자씩 기재가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의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매 학기 이것을 기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공통 과목에 한해서, 그러니까 1학년 과목이죠. 1학년 과목에 한해서만 1년 단위로 기재를 하고 2학년, 3학년은 학기별 기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1학년 과세특의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기재가 되고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은 매 학기 기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독서 활동 상황이 그 자체로, 그 항목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서 활동에 이것이 과세특에 연계돼서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국어라든가 통합사회라든가 통합과학, 수학 과목에서 특정 도서를 읽고 자기가 진로와 연계된 책을 읽고 그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 있다면 과세특으로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1년에 한 번 500자 이내로 기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교사 추천서가 있었는데 폐지가 됐어요. 바로 교사 추천서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총 9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생기부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첫 번째, 동아리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입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2주 만에, 그러니까 3월 둘째 주부터 바로 동아리 선발이 시작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입학 전에 반드시 진로를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명확하게 자신의 꿈과 어떤 미래 장래 희망을 정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적어도 계열 정도는 정해야 돼요. 그래서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에 경상대학,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그 다음에 뭐 의학대학, 간호대학, 예체능 계열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는 일단 정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계열 융합형도 있고 전공 집중형이 있는데 사실은요, 입시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전공 집중형의 동아리를 가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활동의 내용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공계로 갈 거야, 나는 공대를 갈 거야 라는 정도만 정했다면 그 친구는 뭐 융합과학 동아리를 선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물리에 더 관심이 있어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함께 하고 있는 이 동아리 친구들이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진로와 무관한 활동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화학 중심의 동아리, 생명과학 중심의 동아리, 심리학 동아리, 경제 경영 동아리 이렇게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동아리로 들어간다면 함께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점점 깊이 있고 심화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가급적이면 계열 융합형보다는 전공 집중형을 추천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지금 전공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계열 융합형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2학년 때는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동아리를 활동 내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체험형, 토론형, 탐구형이 있을 수 있는데 체험형은 가장 수준이 좀 낮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왜? 나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아니에요. 집단, 그룹 중심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전체가 어떤 현장 학습을 한다거나 동아리 부스를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할 때 나는 그 중에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 활동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탐구형 중심의 경우에는 내 진로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주제를 정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고 또 이것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내 수준에 맞춰서 점점점 1단계, 2단계, 3단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1학년 때 했던 A라는 주제 활동이 2학년 때 B라는 주제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은 가급적이면 전공 집중형이면서 탐구형 중심의 동아리를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전 시간에 우리가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과목들이 구성되고 또 학년별로 또는 학기별로 여러분들에게 선택 중심으로 이 교육과정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일반고라 하더라도 조금씩은 달라요. 자,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학년별, 학기별로 내가 2학년이 되면 2학년 1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지, 2학기에는 뭘 이수하고 3학년 1학기에는 뭘 이수해야지. 근데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과목 이수 현황도 그렇죠. 따라서 3학년 2학기는 수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는 철저하게 학기별로 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설계해야 되고요.
또 내 진로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다면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샘플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A 고등학교가 있네요. A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해요. 학교 지정 과목.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학교가 어떤 과목을 들어라,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이 학생 선택 과목이에요. 학생 선택 과목을 보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요 중에서 한 과목, 요 중에서 세 과목, 요 중에서 한 과목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 즉 상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절대평가만 이루어지는 과목들이죠. 따라서 이런 과목들은 가급적 3학년 2학기에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이 기간에 이걸 선택해 놓고 이때는 수능 중심의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좀 다른 학교가 있어요. 자, 여기 B고등학교를 보면 학교가 지정해 놓은 과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아예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전체에서 8과목을 학생이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에서는 반드시 교과별로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의 경우에는 최소 8학점을 이수해야 되고요. 음악, 미술을 합쳐서 10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체육은 그 단일 교과로 10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그리고 제2외국어라든가 한문, 그리고 기술과정, 정보계열, 교양 과목을 다 묶어서 16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따라서 그 학점을 매 학기별로 내가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을 때 그 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필수 이수 학점을 내가 다 채웠는지, 그럴 또 누수 과목이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학교가 지정한 과목이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되고 선배라든가 또는 주변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생계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세특을 관리하는 거예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관리하는 건데 일단 첫째, 여러분들은 교과 담임 선생님들에게 본인이 진로의 방향이 적어도 어느 계열인지를 인식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국어 시간에 수행평가의 한 내용으로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읽고 감상문을 써라 라고 했을 때 이때 국어 선생님에게 본인의 진로가 어느 쪽 방향인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이 이 학생의 진로는 이쪽 계열이구나, 이쪽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데이터화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세특에 반영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학습 태도라든가 학습 능력은 파악하고 있지만 진로의 방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여러분들이 A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은 생명과학이 아니라 전체 그냥 이공계 계열에 뭉뚱그려서 세특이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과 담임선생님에게 내 진로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시켜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행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특의 약 70-80%가 수행평가 내용으로 채워져요. 따라서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지정해준,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과제나 주제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자율주제가 많습니다. 자율주제 탐구가 많은데 이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로와 연결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그 자체가 내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5대5, 6대4로 지필평가가 50이나 60이 될 것이고 또 수행평가가 50이나 40%를 차지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이 세특에 기재돼서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신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것은 종합전형 평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연계 탐구 보고서를 쓸 때 단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정보를 요약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과 관련된 내가 탐구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활동을 내가 왜 하게 됐는지, 이 주제를 왜 선정하게 됐는지 계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탐구 설계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자료를 조사해서 어떤 기법으로 이것을 분석할 것인지, 통계 자료를 분석해낼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정보가 있고, 또 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정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느낀 점과 배운 점이 있었고, 내 진로와 관련해서 나의 어떤 역량을 성장시켜 줬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 이런 내용들이 잘 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록을 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기가 끝나면 대부분의 교과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특 초안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너의 이번 학기의 활동 내용인데 오타가 있는지 또는 본인의 활동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시간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타만 확인하지 말고 내 진로와 관련해서 A, B, C, D의 활동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구성해준 이 세특의 내용은 그중에 A와 C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 B와 D 활동이 빠져 있다면 당연히 선생님에게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줄 것을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동아리 활동이든 진로 활동이든 또는 국어, 수학, 과학의 수행평가나 발표 수업이 끝났다면 그 당일날 여러분들은 내가 탐구했던 주제와 또 왜 내가 이걸 하게 되는지 계기, 구체적 내용, 결과,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또는 이 과정에서 내가 실수했던 점, 또 실험을 했다면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 자, 이런 어려웠던 부분들과 내가 이거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둔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꾸준히 누적을 시켜서 매 학기 끝날 때마다 교과 담임 선생님들에게 내 세특과 관련해서 논의를 들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학년에서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결국 앞으로 새 교육과정과 새 대입제도에서는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올라갈 거예요. 또 교과전형이라 하더라도 생기부 서류평가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특히 종합전형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2단계에서 반드시 면접을 치르는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면접을 볼 때, 준비할 때 우리가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준비하는 학생보다는 이렇게 누적된 나의 활동 기록지가 한 학기에 보통 15장에서 20장, 전체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는 적게는 50장, 많게는 거의 100장까지 내 활동 기록지를 누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면접 준비, 대입 면접 준비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수능과 관련된 모의고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